김양희 전 충북도 의장이 청주 흥덕선거구에서 돌연 사퇴하면서 이번 총선은 충북에서 38년 만에 무소속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직 의원이 맞붙는 청주 청원 선거구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폐기물 소각장 저지를 내세우며 후보들이 격돌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확진 환자가 늘면서 충청북도가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 흥덕 김양희 후보가 완주를 포기하면서 여기저기 공천 반발로 무성했던 충북의 무소속 출마는 끝내 전무하게 됐습니다. 충북 역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가 전무한 건 거의 40년 만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뜻밖의 사선 중진 정우택 의원에게 밀려 청주 흥덕 공천에서 탈락한 김양희 전 도의장. 경선 절차도 없는 당의 일방적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로 맞서왔는데 돌연 후보 단일화 메시지를 남기고는 사퇴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앞서 같은 이유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청주 서원의 사선 현역 오재세 의원을 비롯해 일방적 공천에 반발했던 여야 탈락자들도 독자적인 출마를 모두 접었습니다. 충북의 총선 역사상 무소속 출마가 전무한 건 지난 1982년 12대 총선 이후 38년 만입니다. 무소속 출마가 정당의 일방적 공천에 저항하는 최후의 저항이라지만 전례상 승률이 뻔한 상황에서 정치적 평가와 금전적 문제 등 현실적으로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해 왔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이 짙은 영호남에 비해 진보와 보수가 양당 지지 구도로 갈린 충북에서 특히 무소속의 자리는 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일방적 공천에 대해 충북에서 무소속 출마로 저항하기는 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완주하는 순간 다음에는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김양희 후보의 사퇴로 충북 8개 선거구의 본선 주자는 모두 30명. 평균 3.8대 1의 경쟁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21대 총선 충북 선거구별 지역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대진표로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청주 청원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 청원구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두 후보가 맞붙는 또 하나의 관심 승부처입니다. 민중당 이명주 후보까지 지역 공약이 있는 후보 3명에게 반드시 지킬 대표 공약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는 산업계 수요가 높은 초정밀 연구시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오창 유치를 꼽았습니다. 수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1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자체가 산업 지원용이기 때문에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소나 기업들이 인근으로 모이게 됩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우리 청주로 모일 수 있도록. 전남 나주 등 5개 지자체가 경쟁하는데 정부의 사업을 제안한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최초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이시종시사 한번더 시장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변재일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첫 도전한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는 오창 후기리 등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저지를 내걸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선 의원은 막지 못했다며 자신은 청주시를 도와 행정소송까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돼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소각장 관련돼서 진실을 밝혀내고 신설을 막는 것,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일부는 국영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십수년간 동일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할 만한 권한과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중당 이명주 후보의 대표 공약은 강력한 규제를 담은 발암물질 공해기업 특별법 제정. 기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공약으로는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소각장이 많으니 지방교부세 좀 더 달라. 주민 의견 좀 더 수렴해 달라. 기업 벌금 좀 내라고 하는 질 낮은 수준의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선거용 민심 달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안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매년 의무화와 지자체 직권 폐쇄 권한 부여 등을 내세우며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민간 소각시설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 핵심이고요. 과도하게 청주에 몰려져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폐쇄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특이한 건 변재일과 김수민 후보 모두 후기리 소각장 저지, 방사광 가속기, 청중호황과 관련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조성 등 겹치는 공약이 많다는 것. 선거가 진행될수록 원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이명주 후보는 범죄 수익 환수법 제정, 농민 월 30만 원 지급 등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더 자세한 후보별 공약과 이야기는 MBC 충북 홈페이지 우리 동네 4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충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때리기에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욱 후보는 이종배 후보가 지난 20대 총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급 의료시설 설치도 시민 달래기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후보는 김 후보가 공명선거 서약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마타도어격 회견을 했다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충청북도가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데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배제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게 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39번째 환자. 검체를 퇴치한 이후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은행과 우체국, 농협, 식당, 병원, 마트,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하루에 무려 9곳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입국자에 대해선 권고사항이라 행정조치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젠 상황이 다릅니다. 관련 법의 처벌 조항도 강화되고 정부 방침도 강경해지면서 충청북도도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경력이 있는 사람,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이탈자를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앱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했고 불시에 추가 전화를 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선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이 배제되며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충북 도내 지역사회 내 감염은 주춤하지만 해외 입국과 다른 지역 감염 등 유입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많이 불편한데 저는 아기들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집에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거리를 많이 둠으로 해서 좀 바이러스 많이 잠식됐으면 좋겠고 답답해도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따라야죠. 충청북도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2주간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서울 콜센터 집단 감염과 연관돼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충주 55살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이 여성의 25살 아들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에서 아직 입원 치료 중입니다.
충북 전체 확진 환자 45명 가운데 29명이 퇴원해 완치율이 64%에 이릅니다. 열대과일들의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충북에서도 천혜향과 한라봉 등이 한창 재배되고 있죠. 이번엔 대규모 바나나 재배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600평의 거대한 에어돔 하우스 안이 마치 동남아 열대우림을 연상케 합니다. 5m까지 자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바나나들은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에 이어 경남과 전남, 경북, 충남까지 재배 농가가 확산됐지만 충북에서 대규모 재배가 이뤄진 건 처음입니다. 평소 열대과일에 관심이 많던 농장 주인이 제주도에서 직접 묘목을 들여와 작년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익도 이익이지만 우리 중부지간에서 그 어린이들 체험하고 와서 보고 느끼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 공간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주목을 받자 지자체 연구팀도 첨단시설 지원과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는 일단 바나나의 당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1년 내내 25도에서 35도를 유지시켜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농장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한창입니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시다시피 이제 외기 온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내부 상황 CCTV로 보면서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서 그걸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가격은 비싸지만 최근 참사리 바람을 타고 무농약 바나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바나나를 포함해 아열대 작물 15종류가 약 20헥타르 면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성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충북의 작물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주시가 50억 원을 들여 성내동 옛 충주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창업재생 허브센터를 만듭니다. 허브센터에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과 전시 공간, 공연장과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되며 오는 11월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상서동 주차타워와 함께 허브센터가 도시 재생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읍면동 민원실 35곳에 투명 가림막 150개를 설치합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살균기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위험군에 속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만큼 시민들이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이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오는 6월까지 석 달간 상하수도 요금 20%를 감면합니다. 석 달간 감면액은 2억 9천여만 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단양군은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도 6월 말까지 석 달간 연장했습니다.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진천 법무연수원까지 왔지만 격리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30대 대만인 여성이 강제 출국됐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어제 새벽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하고 같은 날 저녁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